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의 정길남 교수입니다. 오늘 인터넷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한 60분 정도 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야 인터넷 역사라는 거는 대충 컴퓨터 역사하고 거의 똑같이 됐어요. 근데 컴퓨터도 40년대 제가 태어났을 때쯤 생겼고, 근데 지금 대충 한 70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인터넷도 보통 한 30년,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거의 70년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먼저 인터넷이라는 거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특별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이거 젊은 사람의 문화라는 거. 그 전에 웬만한 그런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는, 나이 많은 사람, 40대, 50대, 60대가 주도했는데, 인터넷은 처음에 60년대 시작할 때 대학원생, 그러니까 20대가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사람의 문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인터넷은 그거하고 관련되는데 혁신의 문화. 계속 인터넷 때문에 혁신이라는 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새, 근데 40년 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새도 구글, 페이스북,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톡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개방의 문화. 인터넷이라는 거 처음에부터 테크놀로지, 근데 그 다음에 개발하는 방법, 근데 그 다음에 개발하는 결과물, 다 개방 오픈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 먼저 질문할게요. 근데 나중에 끝날 때쯤 더 조금 이 이야기 시간이 여기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지금 대충 인터넷은 사용자가 대충 30억.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거의 2배, 한 60억, 어쩌면 70억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 30억 내지 40억이라는 인터넷 유저는, 아니면 컴퓨터 유저는 거의 대부분 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 라는 거 조금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왜 우리한테, 한국한테 그런 거 중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는 선진국, 미국, 유럽에서 개발을 한 거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의 30억, 40억이라는 거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하고 조금 특별한 나라 같아요. 조금 전에만도 우리는 개발도상국이었으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는 우리는 이해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거의 선진국에 있으니까 선진국에서 인터넷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묶는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터넷이라는 거는 안전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처음에 60년대 제가 대학원생 때 만들 때 조금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별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능으로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에만 신경 쓰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일반 사람이 쓰면 이거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나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고. 근데 그 문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여기 있으면 제가 할게요. 앞으로 10년, 20년 정도 보면 안전한 인터넷, 편하게 쓸 수 있는 인터넷,
우리 예를 들면 어린이, 이거 쓰는 거 하나도 문제 없어요. 위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는 거가, 제일 큰 숙제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되면, 골치 아프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오케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40년대에 태어났고, 근데 일본서 대학교 졸업하고, 근데 대학원 어디서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미익서 하지. 이유는 저는 일본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오는 거 결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일본서 대학교 졸업해서 한국 오는 것보다는 미익서 박사학위나 하고 나서 한국에 오는 거 좋겠다. 그런 거 알았다. 그럼 미국 갈게. 근데 UCLA 가는 거죠. 근데 가니까 그때 바로 UCLA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거 개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서 인터넷 개발하는 사람, 민트사업이나 잠포스트를 다 제하고 대학원 동기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진하게 느끼고, 근데 사실 그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와서 네트워킹 시작할 때 인터넷 하기로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우연히 제가 UCL에서 인터넷 만났다라는 거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대충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할게요. 40년대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 그때 컴퓨터라는 거 시작했고, 대충 10년으로 치우보고, 근데 오늘 현재까지 갔다가 앞으로 어떤, 거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 대충 차례차례대로 할게요. 근데, 먼저 40년대 컴퓨터라는 거,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발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다 군사 목적으로. 미국은 미사일의 궤도 계산하는 거가 목적이었고, 영국에서는, 독일에서 만드는 암호, 해독하는 거가 목적이었고, 근데 독일도 대충 같은 영국하고 비슷하게 목적으로 그냥 했고, 근데 세 개 다 군사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그거 보통이고, 거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한 70%, 80% 정도는 먼저 군대에서 직접 만드는지, 군대에서 하청받고 대학교에 연계해서 만드는지, 군사 목적으로 하고, 아니면 군대에서 국방부에서 투자해서 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이죠. 70%, 80% 정도는 그런 거였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정도 전이되면 민영화하는 거죠. 라는 시스템 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반도체 개발을 할 때도 군대는 거의 하나도 관계없는 거죠. 근데 인터넷 개발할 때도 그렇고. 그런 거가 조금 미국하고 다른 것 같아. 어느 쪽으로 좋다라는 이야기 아닌데. 근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1945년 그때 컴퓨터라는 거 처음에 발명했을 때쯤 지금 우리가 하는 웹이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큰 거는 하이퍼링크 하는 부분인데 HTML. 그거의 제일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45년에 나왔어요. MEMX라고. 아직도 컴퓨터도 제대로 없는 시대인데. 미익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MIT 교수, MIT 전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우리가 웹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결국은 일반 사람이 실제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에 50몇 시간 걸리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1945년. 그때 우리가 그런 거, 바리로 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그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연구할 때 우리 혼자서 하겠다. 뭐 그 능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미국하고 실리콘밸리하고 같이 하는 거 낫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굉장히 그 원천적인 아이디어에서는 미국이나 그 유럽에서 많이 나눈 전통과 지난 100년, 200년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는 더 조금 한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그 실력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50년간 계속 그거 어떻게 하면 실제 일반 사람이 쓸 수 있게 되는가. 근데 결국에 성공해 놓은 거는 45년 후 1990년. 그 딘 바너즐리라고 그 영국 사람 했는데 거의 50년 그거에 쭉 매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진짜 4, 50년 매달릴 수 있어요?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우리한테 챌린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50년대 메인프레임 컴퓨터라는 거 미국에서 생겼어요. 근데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조직마다 한 대,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한 대 필요 있는 거고, 그 기업체도 한 대 필요 있는 거고, 대학교도 한 대 필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메인 컴퓨터라는 뜻이죠. 근데 그거 어디서 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군대 밀리터리용으로 만드는 컴퓨터 민영화한 거죠. 근데 그 프로세스, 그거 없었으면 이 컴퓨터 개발하는 거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제대로 미국에서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국방부에서 10년 전도 쭉 집중적으로 투자하니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스타일로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거.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오케이. 근데 60년대 되니까 미니 컴퓨터라는 거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서버, 아니면 보통 냉장고 정도 사이즈의 한 대,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한 대 몇백만 불이라고 생각하면 미니 컴퓨터는 한 대 수십만 불. 근데 그거는 이러면 대학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학교 본부에는 컴퓨터 센터에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과마다 아니면 학부마다 한 대씩 컴퓨터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체 어떻게 연결할 거예요? 라는 거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구의 시작입니다. 60년대. 근데 웬만한 군 조직 되면 컴퓨터 5대, 10대, 100대 정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는 거죠.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시도했는데, 미국에서는 원래 아이디어가 이 세상에 있는 컴퓨터 다 연결해버리자. 그러니까 인터갤럭틱 네트워크라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컴퓨터 연결하자라는 아이디어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프로젝트 관리가 UCLA에서 했어요. 제가 거기 대학원 다녔는데, 우연히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보는 거죠.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석사학위하고 박사학위 하는 그 사이에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한 2년 정도. 근데 거기서도 이런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거 하고 있었고, 나 그렇게 해서 60년대 시작했고, 근데 70년대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궁금한 몇 개 있었는데, 먼저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은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식으로 컴퓨터가 수없이 많이 있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자료 공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미국은 슈퍼컴퓨터가 2대밖에 없었어요. 대학교에. UCLA 한 대, MIT에 한 대. 근데 물론 UCLA까지 비행기 타고 오면 그거 쓸 수 있는데, 그거 안 타고 그냥 자기 학교에서 쓸 수 없어요? 근데 안 되면 정부한테 우리도 사달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 그 누구나 같이 슈퍼컴퓨터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그 컴퓨터 공유하기 위해서도 이 네트워크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료, 결국은 자료 공유하는 거가 큰 거, 로트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망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그 오해하는 거는 군사 목적으로 그 핵전쟁 때문에 인터넷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 드리는 이야기고. 근데 왜 국방부에서 그런 투자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그 원천 기술, 미국은 원천 기술의 거의 70%, 80%는 원래 국방부가 원래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분야는 거의 100%. 인공지능도 그렇고, 그래픽스도 그렇고, 웬만한 그 컴퓨터 기술은 그 국방부가 원래 스폰서 했어요. 국방부가 스폰서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라는 거였고. 근데 그때 영국, 프랑스도 굉장히 대충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TCP/IP 인터넷의 원천 기술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 프랑스에서는 그거 계속 추진할 수 없었는 것 같아. 근데 영국도 처음에는 미국보다 더 조금 앞서가는 정도였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계속 선도할 수는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결국은 지금 보니까 제일 착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 제대로 투자하고, 그게 하고. 근데 그때쯤은 미국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프랑스, 영국, 독일 그런 거 다 합쳐봤자, 미국 예상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쩌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80년대 일본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서 박사학위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나사,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연구도 했고, 근데 79년에 한국에 귀국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원래 귀국한 목적은 우리나라 컴퓨터 국산화가 목적이었는데, 원래 제 전공 분야는 컴퓨터 네트워크 쪽으로니까 네트워크 쪽으로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 제가 몇 개 아는 테크놀로지 있는데 어떤 테크놀로지가 한국에 맞는가. 근데 지금 보니까 원래 미국에서 제일 마지막에 한 거는 지구하고 우주선 사이에 컴퓨터 통신이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제일 마지막에는 지구하고 화성, 목성, 토성에 가는 우주선 사이에 컴퓨터 통신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미는 있는데, 별로 한국에서 언제쯤 화성, 목성, 토성에 우주선 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한참 시간 걸릴 것 같다. 그냥 그거는 잊어버리고, 결국은 대학원 때 UCL에 다니면서 받는 인터넷, 이 정도가 한국에서는 무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79년에 오자마자 컴퓨터 국산화 프로젝트 하면서 동시에 작은規模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 바로 인터넷 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국 82년 합해서 한 2년 반 정도 되니까 처음 컴퓨터 네트워크, 우리 TCP/IP 네트워크 얘기하는데 시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는 서울대학교하고 구미에 있는 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근데 이거 잘 되니까 85년 3년 정도 있다가 국제 컨퍼런스 했어요. 인터넷 관련되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전에 그런 세계 전체 글로벌 인터넷 컨퍼런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가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인터넷 컨퍼런스 중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80년대는 89년, 90년 정도 되니까 세계 한 20, 30개 정도 나라에서 인터넷 되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첫 번째 했고,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대충 그런 수준에 있었고, 우리가 82년에 인터넷 돌아가기 시작했고,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차례차례대로 되니까 거의 대부분은 80년대 후반 했고, 1990년 되니까 대충 한 20, 30개, 40개 정도 나라에서 첫 번째 그 인터넷가 가동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만드는 그 프로포절 그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는데 그 왜 영문판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거 그 우리나라에서 사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쪽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만들고 그 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지금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 같아 레뷰 해달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그 프로포절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영국도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거. 그러니까 결국 미국한테 놓치는 거죠. 근데 프랑스도 그 처음에 펀딩 했는데 2, 3년 후에 끊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그때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 컴퓨터 네트워크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되는 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 그것 때문에 1년 정도 놓쳤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80년대, 81년에 어쩌면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90년대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인터넷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거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원래는 우리 아이디어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아니면 알파넷이라는 거는 우리 연구하는 사람끼리의 네트워크. 근데 일반 사람이 쓰는 네트워크는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거기서는 그 안전한 인터넷, 편하게 쓸 수 있는 인터넷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연구하는 사람끼리 거는 그 쓰기가 불편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 쓰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라는 거는 웹 때문에. 90년에 웹이 나오고, 근데 93년에 그 22년인가 3년인가 모자이크가 나오고, 근데 그걸로 갑자기 그 일반 사람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이메일 때문에 쓰기는 썼는데, 92, 3년 되니까 아예 커머셜, 비즈니스로 이거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한 5년 정도 있으면 일반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나옵니다. 근데 비즈니스는 그런 거죠. 시작하면 뭐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인터넷도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닌데요. 또 뭐 할 수 없는 거죠. 라는 문제가 지금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뭐가 재미있었는가 하면, 그 90년대 뭐가 재미있었는가 하면, 먼저 유럽에서, 이 HTML, HTTP라는 그 웹의 그 원천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1945년에 나오는 아이디어가 45년 후에 이제 되는 거죠. 뭐 중간에 1970년대 뭐 테드 넬슨이라는 사람 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 만들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일반 사람이 쓸 수 있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걸로 성공한 거예요? 아니에요. 워낙 이 웹가 쓰기 불편하니까 사람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거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고파, 아치 그런 거가 굉장히 쓰기 편한 거 있었어요. 그냥 그쪽으로 쓰고.
기술은 이쪽으로 적응을 하는데. 근데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리노이 대학교에 있는 하프 학생.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터넷 만드는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60년대부터 70년대 대학원생가 시작했는데, 이제 하프 학생, 모자이크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지금 우리가 아는 그거 뭐예요? 파이어폭스. 모질라가 그겁니다. 하프 학생가 만들었어요. 4년생, 3학년생가. 한 4명 정도로. 근데 그거 웹에 붙이니까 폭발적으로 사람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테크놀로지 개발하는 거 잘하는데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미국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합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원래 대학원생가 이거 시작해 놓은 건데 90년대 되니까 하프 학생가 이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내면은 결국 아무도 대학교 졸업 못했어. 아니, 워낙 성공하니까 회사 만들어야 되고, 근데 회사 실리콘밸리 만들어야죠. 근데 그러면 자기 학교에서 또 한 학기, 두 학기만 가면 졸업할 수 있는데 결국은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후에도 마찬가지죠. 구글 하는 사람도, 라리 페이지나 둘이도 박사과정 중간 정도까지. 근데 결국은 못 끝났죠. 야후 하는 사람도, 그것도 스탠포드의 대학원생이었는데, 결국 못 끝났죠. 라는 거 굉장히 보통입니다. 근데 이거로 웹하고 브라우저하고 합치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아는 인터넷 시대 되는 거고, 커머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재미있는가 하면 B2B. 왜 그거 재미있는가 하면 이 기술은 누가 개발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3학년생. 대학교 입시 준비하면서 미국 사람인데. 근데 비디오도 괜찮고, 음악도 괜찮고, 서로 교환하는데, 브라우저를 하면 웹을 하면 너무 불편하다. 그것보다 B2B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 고등학교 학생이 개발을 한 거죠. 라는 식으로 인터넷을 하면 굉장히 대학원생 20대, 근데 그 다음에 하프 학생, 근데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까지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문화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거 잘 지켜야 될 거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만 그때 30대지. 나머지는 다 미국 같이 대학원생. 그러니까 20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뭐예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다 시작하는 거는 20대 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미국하고 같은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만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40대, 50대, 60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하드웨어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면 모바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옵티컬 파이버, 이런 분야의 통신 분야는 나이 많은 사람, 40대, 50대, 60가 주도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결국 그거의 컨비네이션로 지금 우리가 아는 인터넷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만 소프트웨어만 다 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드웨어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개 잘 결합해야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대. 지금 생각하니까 2000년대가 20세기가 그런 거였는 것 같아. 근데 지금 2000년대 되니까 인터넷이라는 거는 없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금 강의 듣고 있고, 오케이, 여기서
내일부터는 아예 인터넷 아예 못 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아예 안 되지. 아예 학교 공부도 안 되고 일선 생활도 안 될 거고 누구하고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시대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사회적 인프라로 됐다는 이야기고. 근데 거기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거 차례차례대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오늘 현재가 어떻다. 먼저 지금 이건 2014년지만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아시아가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50%. 절반은 아시아입니다. 근데 조만간 아시아 플러스 아프리카로 세계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70%, 80%까지 갈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미국, 유럽도 쓰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는, 먼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 인터넷 쓰기 시작하는 사람, 앞으로 10년, 15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면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옛날에 선진국에서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라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오늘 현재도 아시아에서 인터넷 쓰는 사람이 세계 전체 50%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이라는 거는 오픈 테크놀로지. 누가 듣고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개발을 하면 같이 쓰자. 근데 실제 그럼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미국에서 개발을 한 거, 발명한 거가 인터넷 기술의 70%? 80%? 근데 유럽은 15%? 아시아는 5% 미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국 사람한테 개발을 시키고 이혼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이용한다. 근데 그걸 오래 못 가요. 결국 우리가 50%까지 개발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20, 30%는 우리도 개발을 해야지. 그래야 오래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숙제.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 그런 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계속 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근데 원래 개발을 우리가 못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그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모바일, 휴대전화, 아니면 스마트폰. 지금 휴대전화 사용자 수가 대충 세계 인구하고 대충 맞먹는 것 같아요. 대충 70억. 왜냐면 선진국 되면 두 대 갖고 있는 사람 꽤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은, 대충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따라서 15억, 20억, 대충 20%, 30% 정도가 스마트폰.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 우리나라 뭔가 스마트폰 굉장히 맞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스마트폰 쓰기 시작하는 거는 미국보다 몇 년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사용률은 스마트폰 사용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됐어요. 미국만도 일본만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라는 거가 있고. 근데 인터넷 사용자 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에 따라서 대충 한 30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가 하면, 2020년대, 지금보다 5년, 10년 정도 후에는 주로 인터넷 쓰는데 스마트폰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면, 아니, 2020년, 아니, 지금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유례 없이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거의 5년 이상은 앞서가는 것 같아. 스마트폰가 기본으로 돼버렸어요.
그렇죠? 보통 그 인터넷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 하는 거죠. 가끔 스마트폰 못하는 것만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주가로 PC로 한다라는 거지. 기본은 스마트폰이지. 근데 그거는 그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하나 좋은 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베이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우리가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잘 활용해서 개발을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못하면 그 계속 미국에서 개발하는 거 활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거 잘 할 수 있는지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거고,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오는 길에 그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타니까 스마트폰에 그 지도로 그 고려 사이버대학까지 지도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지도 주로 구글로 많이 써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금지했어요. 그 지도 쓰는 거. 왜냐면 그 군사연로 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라고 해서 처음에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아예 내일반은 다음에서는 그거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할 수 없이 구글 거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네이버는 그 다음에서 시작한다? 그렇지만 벌써 그 5년, 10년이라는 거는 그 차이라는 거는 그 따라가기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런 타입의 규제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규제 잘 풀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저는 요새 재미있는가 하면 이 소셜미디어, SNS. 보통 뭐 제일 유명한 거는 그 페이스북. 근데 사실 페이스북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하고 경쟁하는 거 없죠. 옛날에는 사이버월드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이버월드 쓰는 사람 거의 없어졌을 것 같은데. 쓰면 페이스북 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잘하고 있고. 근데 유튜브 정도면 우리나라가 그런 거 경쟁할 수 있는 정도고 못하는 이유는 없었는데. 근데 놓쳤어요. 조금 아쉬운데. 왜냐면 우리나라 지하철을 보니까 비디오 보는 사람 꽤 많아요. 그 일본이나 미국하고 비교해서 유럽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비디오 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하고 경쟁하는 거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데 그럼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 카카오톡 일반적으로 그 메신저 아니면 메시징 서비스라는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가 지금 거의 세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중국의 위챗, 근데 일본의 그 라인, 근데 한국의 카카오. 근데 실제 이거 자세하게 보면 라인은 원래 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카카오가 이겼으니까 일본서 갖고 가서 일본서 성공한 셈이죠. 근데 위챗도 사실은 카카오가 그 협력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카카오에서 개발한 거 굉장히 많이 위챗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텐센스가 원래 그 카카오의 그 스폰서 중에서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다 합해서 지금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 테크놀로지로. 근데 그거로 이거 페이스북하고 경쟁하는 페이스북 스타일로 하는 SNS가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메신저, 카카오 같은 메신저 스타일로 하는 거 있고, 어느 쪽으로 앞으로, 이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메인스트림 되는 거예요. 저는 경쟁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챌린지라고 생각해요. 그 처음으로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상 우리가 그 주도하는 거가 있고, 근데 커머셜 베이스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가 있으니까.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근데 컨버전스 이거는 우리 옛날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인터넷하고 아니면 데이터하고 그 전화,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 영화, 출판 이런 거가 그 다 합칠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많이 거의 돼가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는 텔레비전하고의 완전히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돼가고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 결국은 되기는 될 것 같아. IPTV가 그래도 우리나라 정도 뭐 굉장히 많이, 요새 그 인터넷 통해서 텔레비 보는 사람도 꽤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거로 2020년 정도 되면 대충 그 정리될 것 같다라고는 우리 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어떤 모습 가질 거예요? 라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라고 생각하면, 오늘 현재 대충 그 인터넷 사용자 수가 30억. 근데 인터넷 사용자는 대충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후에 지금의 2배 정도 된다. 근데 그 후에는 별로 어차피 세계 전체 인구가 70억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물 인터넷, IoT. 지금 대충 같은 숫자예요. 대충 사물 인터넷가 사람보다는 많아졌을, 추월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는 게임가 안 되는 거죠. 그쪽으로는 100억도 되고, 1조도 되고. 근데 사용자 수는, 사람은, 해봤자 사람이 인구가 이상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15년, 20년 후에는 주로 기계가 인터넷 쓰는 거지. 사람도 추가로 쓴다. 라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예요? 라는 거가 큰 이슈 중에서 하나인데,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잘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문제도 있는 거죠. 근데 보안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인터넷은 보안 그렇게 잘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그냥 붙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붙이는 식으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은행하고 은행 사이에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이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안전해요. 그거 문제 됐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해킹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에어라인 리저베이션 시스템. 우리 비행기 예약하죠? 그거 세계 전체에서 연결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도 해킹 잘 안 돼요. 근데 그 대신에 그런 시스템은, 쓰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어쩌면 인터넷 아무도 안 쓰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도 못하고, 결국 누군가가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고, 원천적으로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인터넷 만드는 정도 레벨까지의 새로운 발명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인권 문제. 근데 이것도 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런 인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은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굉장히 편하기는 편한데, 어쩌면 그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거 제대로 저하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다음에 governance. 원래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개발한 거니까 주로 미국 주도형. 근데 미국에서 원래 연방정부에 주도하는 거니까 연방정부가 그래도 조금 컨트롤을 하는 형태로 였는데,
앞으로는 결국은 세계 전체에서 이거 공유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뭐 유엔에서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유엔에서 이런 거 하면 그래도 이 혁신이라는 거 계속 우리가 잘 지원할 수 있어요? 라는 문제. 그 문제도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엄청나게 많고, 라는 그런 타입의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제는 글로벌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됐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 우리 사회하고 인터넷 사이에 조화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거, 정리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인터넷가 우리 감시하고, 우리 컨트롤하는 형태 되기도 쉽고,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프리카, 아시아라도 괜찮은데, 제가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거저거 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언어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충 한, 1000개, 2000개, 3000개, 수천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부터 예를 들면 20년 후에 아프리카에 제대로 쓰고 있는 언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해야 2개. 잘못하면 제로. 근데 그거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인터넷 우리 편한 거는 IT가 편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언어가 다 사라진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인터넷 IT라는 그런 힘이라고 이야기할까? 파괴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완전히 그런 영어로 영어로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파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 한국 사람한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세계에서 예외적으로 그래도 이 IT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언어 부분 얼마 정도 지킬 수 있는 거는 한중일, 러시아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있으면 우리 아래아 한글도 있다. 구글에 있으면 우리는 네이버도 있다. 하나하나씩 대충 우리 거 있죠. 뭐 어느 쪽으로 좋은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항상 2개 있죠. 메이드 인 USA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크레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중일, 러시아 정도. 사실 일본만도 벌써, 서치 엔진, 일본 메이드 인 재팬 없어요. 다 미국 밖에 안 돼요. 놓쳤어요. 그렇게 하면 한국과 중국만 되는 거고. 식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도 가면, 개발도상 가면 거의 대부분은 영어로 해야 편하게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제대로 못 한다. 근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타입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은 그렇다라고 하고, 몇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아무렇게나 하도 되는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정도의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건데, 인터넷,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하는 부분, 영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 포함해서 IT라는 분야에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대학생 정도 돼. 1, 2년 그냥 외국에 보내는 거.
거의 무조건. 거의 대부분 그 우리나라 젊은 사람이 나이가 30 정도 되면, 한 1, 2년 외국에서 살았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시에 그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뭐 대학교 가면, 회사 가면 한 10%, 20%, 30%는 그 외국인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영국 한번 대학교 가보세요. 캠브리지, 옥스퍼드부터 시작해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정도 되면 거의 7, 80% 외국에 그 1, 2년은 나가요. 그거는 옛날에 그 영국, 제국부터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 사람이 보내야 뭐 인도에 보내야 되고 아프리카에 뭐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도 그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는 거의 다 대학 때 1년 갑니다, 외국에. 물론 그 수준 높은 대학교일수록 그 가는 사람이 많고 학생 많고. 근데 물론 그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대학교 보면 다 외국인 뭐 20%, 30%, 50%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특히 이거 동북아시아 이동에서 그런 그 하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유는 중국이나 일본 그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은 워낙 눈치가 크니까 그 20%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근데 일본도 그렇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동네에서 주로 그런 조정하는 역할, 같이 만나자라고 하면 항상 한국에서 만난다. 그렇게 하는 거가 우리나라 앞으로 가는 방향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줄이려면 1조 정도의 디바이스, 인터넷에 연결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하면 굉장히 우리 살기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빠지면, 완전히 우리 감시하는, 아예 인터넷이라는 그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합해서 결국 우리 컨트롤을 하는 시대가 오는지도 모르죠. 그래, 그 부분 고민해야 될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우리 도래 아니고, 우리 대충 아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제1세대는 이제 대충 나이가 거의 70대, 60대, 70대 되니까 대충 나가고 있고, 지금 젊은 사람 20대, 30대,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대충 30대, 이제는. 구글은 40대, 차이가 한 10년 정도 있는 것 같아. 그 사이에 좋은 뜻으로 그거 경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나이 도래가 이제 주도하는 것 같아. 20대, 30대, 40대가.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 도래가 주도하기로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안전하게 만드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냉기기 전에. 근데 완전히 우리 그거 해결을 못했어요. 3년 전에 인터넷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단, 라는 거 스위스 주네브에서 첫 번째 거 했어요. 그때 우리 한 30년 전도 원래 그러니까 인터넷 제일 처음에 만드는데 뭐 좋은지 나쁜지 그거 담당하는 사람. 처음에는 되게 기분 좋았죠. 그래도 우리 잘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라는 거 만들고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거.
라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저 지도 교수는 아예 제가 한 40년 만에 만나는가? 그러니까 뭐 몇몇은 제가 30년 만에, 40년 만에 만나고 하는 그런 돈장에 갔던 느낌도 있고 되게 기분 좋은 거죠. 그때 우리 학생 때 20대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 생각도 안 했지. 근데 그 다음에 거기 한 이틀, 3일 정도 있으니까 저번에 그렇게 기분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야 되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마음이 고리는 거 하나 있는 거죠. 그래도 인터넷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왜 또 신경 안 썼어요? 그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결국은 계속 그 이야기, 지난 3, 40년 이야기 하면서 결국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없이 그 다음 세대가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해결 안 하면 결국은 굉장히 쓰기 불편한 시스템. 요새 지금 파리에서 글로벌 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결국 산업비 혁명 때 뭐 형편없이 했으니까 결국 생기는 문제죠. 근데 같은 식으로 이거 인터넷도 우리가 어쩌면 형편없이 되면 안 좋은 거죠. 나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사이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사람 쓰지 마자. 라고 될 수 있고, 근데 어쩌면 이 글로벌 워밍하고 지구 온난화하고 인터넷 이쪽으로 하고 묶어서 같이 해결을 하는 거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연구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거보다 또 10년 전에, 갑자기 ACM라는 데서 편지가 왔어요. ACM가 뭐예요? 라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컴퓨터 과학 하는 사람의 학회. 믹서,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컴퓨터 이쪽으로 논문나 그런 거, 주도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2000년 되니까, 믹스로 생각하면, 믹스로 생각하면 100년마다, 10년마다, 100년마다, 1000년마다라는 거 있는 거죠. 근데 2000년이라는 거는, 서기 1000년, 서기 2000년, 그러니까 다음에는 서기 3000년. 앞으로 1000년 생각하고, 1000년 후에 컴퓨터 어떤 모습 가질 건가? 논문 하나 쓰라. 라고 우리 한 100명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황당하지. 이유는 컴퓨터 역사가 해봤자 50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 에디터가 그냥 어쩌면 우리 고생시키자라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컴퓨터 학자가 똑똑한가. 근데 우리 세계 전체 한 100년 정도 한때 앞으로 1000년 후에 컴퓨터가 어떻게 될 건가 쓰달라. 되게 고민했죠. 근데 그렇지만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되게 고민해놓은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시간 한 20분? 시간 한 2달, 석 달 후에 보내야 된다, 논문. 논문이라고 해봤자 100페이지짜리 논문 아니고, 2, 3, 5페이지짜리 논문인데, 포기하기도 싫고, 근데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교수한테 혼내자는 것 같아. 항상 교수가 학생한테 그거 시키니까. 근데 아이디어 안 나오는 거, 1000년 후 아무리 노력하다 안 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후에. 그러니까 먼저 1000년 후는 아예 포기했어요. 그건 대전 내 머리에서는 안 나온다. 근데, 오케이. 그러면 1000년 안 되면, 오케이. 100년도 하자. 근데 100년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50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오늘 50년 후에 어떻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근데 50년 후나 100년 후나 별로 차이 없지. 오케이. 그럼 100년 후 그거 하자. 라고 해서, 결국은 너무 쓰기는 썼어요.
뭐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 사람이라는 거는 가끔 그렇게 정답 없는 거.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고생하는 거. 그렇지만 포기하기 싫은 거. 그런 숙제는 가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때 이 특집이죠. 근데 웬만한 세계적으로 굉장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는 거기 포기 안 하고 다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나도 포기 안 하는 거 잘했다라고. 근데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앞으로 잘을 못하면 이 컴퓨터라는 거, IT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진짜 도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부자한테 더 부자 되는 식으로. 부자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건 아니고 줄이는데 가난한 사람한테도 기회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거가 앞으로 우리 세대보다는 다음 세대, 지금 20대, 30대가 20년, 30년 매달려야 되는 챌린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